안녕하세요. 늦바람 김원장입니다. 4월 30일,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. 부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후에 오신다고 하네요. 정말일까요? 네. 오늘은 4월 30일, 4월 5월이면 정말 봄꽃들이 피고 지고 하죠. 저도 며칠 전에 동화사 팔공산에 올라갔다가 이틀 전인가요? 이 하얗고 정말 아기자기한 꽃을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이 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하다가 그 꽃 이름을 알게 되었고, 이 꽃은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본 꽃이다 것을 알게 됐습니다. 바로 쌀이꽃인데요. 쌀이꽃은 이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조팝꽃이라고 하고, 그리고 조팝이라고도 하고, 그리고 또 있습니다. 조밥. 네, 발음을 잘 해야 되는 나무인데요. 우리 곡물 중에서 조 아시죠? 속 좁은 사람들을 좁쌀 같은 인간, 좁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. 그렇듯이 이 꽃이 자꾸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 꽃을 보고 조를 튀겨나는 것 같다, 팝콘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조팝이라고 불리우게 됐다고 합니다. 될 수 있으면 띄어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조팝, 조팝으로 읽어주세요. 아니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 조팝 나무는 우리나라, 일본, 중국, 대만, 동남아 쪽에서도 잘 자라는데요. 그늘진 곳, 양지 바른 곳, 그리고 물이 흐르는 시냇가 쪽에서도 참 잘 자란다고 합니다. 이 조팝 나무는 아스피린 성분이 참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방에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약재로 사용하고 있고요. 차로도 음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인디언들이 머리 아파, 아야야, 머리 아플 때, 그리고 가래가 많이 끓을 때, 그럴 때 해열제, 그리고 아스피린 대용으로 많이 먹었다고 해요. 지금도 한방 쪽에서는 약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좋대요. 그리고 이 조팝 나무, 쌀이꽃, 저는 경남이 고향인데요. 경남 합천이 고향인데, 그쪽에서는 저희는 쌀이꽃이라고 얘기했어요. 쌀이꽃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이버에 찾아보니까. 이 쌀이 나무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. 쌀이나무로, 쌀이비 혹시 아세요? 쌀이 빗자루도 만들어서 썼었고요. 저희 어릴 적에. 그리고 찌개 요렇게 되는 부분 말고, 고기에다가 얹을 수 있는,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. 그 바구니를 바작이라고 합니다. 바재기. 우리 어릴 적엔 바재기라고 했는데 이게 표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바재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채반, 그리고 어떤 바구니 같은 그런 것들도 만들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골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많았다라는 거겠죠. 그리고 한 가지 정말 활용도가 높은 바로 해초리입니다. 이 조팝나무는 가늘고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해초리로는 정말 갑입니다.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요. 제 또래 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조팝나무는 임금님 꽃이라고도 해요. 이 조팝으로 우리 화관도 많이 만들어서 쓰는데 정말 예쁩니다.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올리기만 해도 아주 예쁜 화관이 됩니다. 왜 임금님 꽃이라고 그랬을까? 화관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이 조팝 나무는 이렇게 잔잔하고 예쁜, 아기자기한 예쁜 꽃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정말 예뻐요. 그리고 초록색과 잘 어우러져서 이쁘기도 합니다. 이쁘고, 그리고 이 조팝 나무는 고속도로 쪽에 참 많이 심어져 있어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조팝 나무의 하얀색이 빛을 먹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반사되지 않아서 그것을 가로수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. 저도 이 조팝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조팝 나무에 또 전설이 있겠죠. 중국의 어떤 마을의 처녀가
아주 효녀 처녀가 있었답니다. 이름이 수선. 중국에서는 이 꽃을 수선화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. 그 효녀가 아버지에게 정말 효성이 깊었대요.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적군에게 잡히고 맙니다. 그래서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를 찾아서 이 효녀 수선은 남장을 하고 그 나라로 가죠.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옥을 지키는 옥리가 됩니다. 옥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몇 개월을 옥리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.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수선이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울고 말았어요. 너무 흥분해서 울다 보니까 아, 여자고 적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. 그래서 관리에게 잡혀갑니다. 관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다 하죠. 하니까 너무 효성이 짙어서 이 여자를 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서 그 무덤가에 피어 있는 나무를 하나 뽑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심게 되죠. 그 이듬해 핀 꽃이 하얗게 이렇게 피어 있는 꽃을 보고 그 꽃을 바로 수선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선화입니다. 이런 전설이 있더라고요. 그만큼 효성이 짙고 그리고 이 꽃말이 보면 부질없는 집, 하찮은 거, 하찮은 일,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. 그런 전설 때문에 그런 건가요? 이 수선화, 우리나라로는 그 조팝, 그리고 쌀이꽃, 정말 귀엽고 이쁩니다. 그런데 제가 이 꽃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꽃을 또 찾아다녔습니다. 팔공산에는 여기 대구 시내보다는 온도가 좀 많이 낮습니다. 벚꽃이 피더라도 한 2주 정도 늦게 피는데요. 팔공산에서 제가 이 꽃을 보고 이 꽃을 해야 되겠다, 이 꽃을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니까 꽃이 덜 피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덜 예뻐서 그러면 대구 시내 쪽에는 활짝 피었겠네 하고 이제 찍지 않고 내려왔습니다. 영상을 찍지 않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꽃을 찾아서 이틀 동안 다녔습니다. 고속도로 쪽 그리고 대구 수목원 쪽. 그런데 아무리 제가 전에 봤던 것 같은 곳에 찾아가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자리를 막 헤매 보니까 딱 쌀이꽃 같은데, 초파꽃 같은데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. 벌써 지고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죠. 이렇게 올해는 봄꽃이 빨리 왔다가 빨리 가셨습니다. 오늘은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. 대구에. 이제 벌써 봄꽃들은 다 가신 것 같아요. 앞으로 이제 여름꽃을 기다려 보면서 또 어떤 꽃들이 제 눈에 꽂힐지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은 조팝나무, 조팝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4월 30일 행복한 오후 되세요. 감사합니다.